21세기 디지털 사회는 편리함과 속도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메신저 피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도덕적 불감증의 징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왕조의 교체, 사회 붕괴, 심지어 평균 수명의 감소까지 모두 도덕적 위기의 전조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초기경전인 디가니까야의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도덕을 잃은 사회가 어떻게 혼란으로 전락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덕성이 무너진 시대에는 가난이 팽배하고 그로 인해 도둑질과 거짓말이 시작되며 결국 폭력과 칼이 일상화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경은 지도자가 정법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불평등이 다시 도덕적 타락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의 보이스피싱과 가짜뉴스, 메신저 피싱 등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타락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경제적 배경이 있더라도 본질은 도덕 불감증이며 그것이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도덕 불감증은 늘 사회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도덕적 타락으로 무너졌고 왕조 교체기에는 지배층의 부패와 민생 파탄이 새로운 체제를 불러왔습니다. 도덕적 위기가 심화될 때 사회적 불안과 폭력이 증가하며 평균 수명까지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가짜뉴스, 메신저 피싱이 공동체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모습은 과거의 전조 현상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불교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도덕적 인과응보와 업의 법칙과 연결됩니다.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정법을 거스르고 윤리를 저버릴 때 사회가 타락하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곧 도덕적 인과응보의 원리를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이 원리는 곧 업의 과보 법칙과 연결됩니다. 업은 행위이고 과보는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인데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도덕을 잃으면 그 업의 과보가 사회적 혼란, 폭력, 수명 단축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업과 공업의 구분입니다. 개인업은 한 개인이 탐진치를 줄이지 못하고 거짓말, 도둑질, 폭력 같은 불선행을 반복하면 그 결과는 개인적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탐욕과 거짓으로 재산을 모으려다 결국 법적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어 고립되는 것은 개인업의 과보입니다. 그러나 공업은 사회 전체가 정법을 버리고 윤리를 저버리면 그 결과는 집단적 혼란과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사회가 붕괴한다는 것은 바로 공업의 과보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은 업이 공동체 전체의 불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윤리를 저버리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도덕적 인과응보를 강조하며 이는 곧 개인업과 공업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 모두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는 점은 지도자가 정법에 따라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이상적 지도자의 모습이
전륜성왕 사상에서 드러납니다. 불교 경전 속 전륜성왕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군주가 아니라 정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로 그려집니다. 전륜성왕은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입니다.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거짓과 폭력을 멀리하며 십선업을 실천하여 사회적 윤리의 틀을 세웁니다.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이러한 전륜성왕의 이야기를 통해 정법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경은 특히 인류의 수명이 줄어드는 원인을 시박업으로, 다시 수명이 늘어나고 번영하는 원인을 십선업으로 설명합니다. 즉, 사회가 도덕을 잃으면 혼란과 단명으로 이어지고 도덕을 회복하면 평화와 장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선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실천됩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선업은 살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음란한 행위를 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안전해지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로 짓는 선업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람 사이를 이간하지 않으며 욕설을 삼가고 꾸며대는 화려한 말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바르면 사회적 관계가 맑아지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선업은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다스리며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올바른 판단과 자비가 생겨나고 그 힘이 사회 전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몸말 마음의 세 차원에서 십선업을 실천하면 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수명은 다시 늘어나며 풍요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된다고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말합니다. 전륜성왕은 바로 이러한 정법 통치를 실현하는 이상적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경은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개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행의 길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몸느낌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내면의 탐진치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실천입니다. 십선업이 사회적 윤리의 틀을 제공한다면 사념처는 그 틀을 개인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수행입니다. 즉, 외적 도덕 규범과 내적 수행이 결합될 때 비로소 도덕 불감증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사념처 수행은 도덕 불감증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며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내 몸과 마음조차도 고정된 나가 아닌 무상무아임을 깨닫게 되면 타인을 착취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또한 탐진치의 즉각적 알아차림을 통해 불선법을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가 작동합니다. 다만 개인의 명상만으로는 현실의 거대한 구조적 도덕 불감증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정법 중심의 교육, 평등한 법 집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수행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도덕은 사회의 기반입니다. 기술과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면 사회는 불안과 붕괴로 향합니다. 따라서 도덕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가 정법에 기반한 윤리적 모범을 보이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제도적 대응을 통해 범죄를 강력히 제재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실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은 사념처 명상을 통해
탐진치가 도덕 불감증의 원인임을 통찰하여 내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륜성왕 사자후경이 보여주듯이 개인업과 공업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탐진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적 불행을 겪고 사회가 정법을 버리면 집단적 불행을 겪습니다. 따라서 도덕 불감증의 해결은 개인 수행과 사회적 제도, 지도자의 모범이 함께 맞물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의 솔선수범, 사회적 제도적 대응, 개인의 수행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도덕 불감증은 극복되고 사회는 신뢰와 안정 속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륜성왕 사자후경이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이며 현대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